저희가 오늘 이제 영상을 프리미어리그 네. 그리고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 2개 그리고 라리가 영상 라리가 하나 있었지. 하나 찍었죠. 자 그러면 이제 세리에 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리에A의 최근 이슈는 역시 피를로입니다. 피를로만한 이슈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지난 밤부터 계속 루머가 돌았어요. 경질되는 거 아니에요. 뭐 스카이 스포츠 같은 데서는 경질이라고 아예 타이틀을 걸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란전 이번에 0대3으로 대패했죠. 깔끔하게 졌죠. 진짜 깔끔하게 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의 상황을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니콜라 발리체의 트위터를 발췌해 보니까 밀란전 0대3 대패 후에 피를로는 현장에서 다소 늦게 인터뷰에 참여했대요. 발리체 이제 개인 주장이지만 보드진과 얘기를 좀 주고받고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이제 발리체는 그 트위터 기사였나 여기에 이제 내용을 좀 포함시켰고 실제로 이날 밀란전 경기장에 페라리 회장이자 페라리 그룹의 회장이자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의 사촌 동생인 존 엘칸이 직관을 왔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뭐 구단주와 같은 영향력을 약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의 주요 수뇌부가 이제 경기장을 좀 찾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재정적인 관여도 많이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엘칸까지 직관을 하면서 뭐 표정이 좀 좋지 않았다. 그 예전에 유벤투스 경기 때 한번 경기장에서 엘칸이 한번 또 와서 아넬리를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랬던 그 이미지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아넬리의 사촌 동생인데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닙니까? 엘칸이 돈이 근데 아넬리도 돈 개 많긴 한데 누가 더 자본이 많을까? 좀 뭐 돈 많으면 형이니까. 네, 이 사람들 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어쨌든 존 엘칸이 이번에 좀 째려보는 그 이미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에 밀란전에서도 그랬는데 피를로가 역사를로가 됐습니다. 네. 이번 밀란전 패배를 통해서 한 시즌 동안 홈에서 0대3 패배를 2번 당한 유벤투스 감독은 피를로가 최초입니다. 구단 기록을 하나 쓰게 됐고 10년 만에 홈 밀란전 패배예요. 네. 2011년 이후로 밀란은 지금 사실상 10년 만에 지금 스쿠데토를 노렸던 시즌이고 이제는 그게 실패를 했지만 2011년이면은 내 22살 때입니다. 그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 정도의 엄청난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스쿠데토 9연속 우승을 지난 시즌에 차지했는데 10연속 우승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승 연속 기록은 9연속 리그 우승으로 유벤투스는 마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자칫하다가 10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 지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유벤투스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피렐로의 경질설이 대두가 됐어요. 약간 우리 아르테타 아스날 얘기를 항상 할 때 아르테타가 올 시즌에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FA컵을 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올 시즌 경기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레코드 브레이커라는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분 달갑지 않은 별칭이 붙었거든요. 역사테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콜라리 역사라리였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지금 툭툭툭툭 끊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피를로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질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풋볼 이탈리아에서 피를로 경질이 임박했다. 안드레아 피를로를 이번 주 내에 경질하고 지금 수석 코치인 이고르 투도르를 감독직으로 승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올 시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투도르가 유벤투스의 다음 일정인 사스올로전을 지휘할 예정이고 혹시 시즌 끝나기 전에 피를로가 경질되지 않아도 시즌이 끝나는 시기에는 경질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풋볼 이탈리아가 보도를 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디마르지오에서 얘기들도 나왔고 뭐 다양한 매체들 스카이 스포츠도 보도를 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신빙성 있는 건 유벤투스의 1티어라고 불리는 로메오 아그레스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그레스티가 유벤투스는 피를로를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미 유벤투스 팬분들은 하게 되는 거죠. 보면 피를로의 거취를 두고 유베 보드진이 회의를 가진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회의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순위가 5위거든요. 네. 유벤투스가 5위예요. 5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좀 낯설다. 피를로 경질 여부도 그래서 논의를 했대요. 그러나 이후에 한 번 더 회의를 가졌는데 피를로가 사솔로전을 지휘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시즌까지는 피를로를 어쨌든 계속 남길 것 같아요. 끝까지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는 시기에 피를로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합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위가 조금 떨어졌어. 챔피언스리그권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기력은 이 감독이 지금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는 알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논란이 크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필로라는 선수가 유벤투스 클럽 내에서 가진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램파드는
어쨌든 그러니까 램파드랑 피를로는 저는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램파드는 어쨌든 감독 경험이 있었고 그치, 더비에 첼시에 했으니까. 부임하기 전에. 네. 근데 피를로는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이 생판 몰랐잖아요. 바로 감독직에 앉은 거잖아요. 심지어 사리 감독 경질전에 피를로가 그 프리마베라 팀 이끌 거라고 먼저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축구도사 피를로도 이렇게 지도자 경력을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웬걸 갑자기 리옹전 끝나자마자 사리가 경질되고 갑자기 피를로가 1군 감독이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두 감독을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램파드 같은 경우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맨유한테 0대4로 깨박살나는 처음에. 그 경기에서도 이런 축구를 하고 싶구나. 그렇지. 그게 확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유벤투스 경기를 올 시즌에 뭐 지속적으로 뭐 지금 몇 경기 했냐? 35경기 했네요. 네. 35경기를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포르투전 했잖아요. 1차전, 저 네. 2차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유벤투스 경기를 좀 보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피를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하이브리드 얘기하는데 쓰리백 풋백 되게 오가면서 그 닐맨이 이제 핵심이잖아. 네.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는 그냥 그걸 흉내내는 거야. 이 정도면.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구상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따가 피를로 인터뷰 내용 볼 거거든요. 네.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보면서 네. 다시 한번 경기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세리에 그 챔스권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순위는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유벤투스가 35경기 치르면서 69점으로 5위. 근데 라치오가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렇죠. 라치오가 이 남은 한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67점, 유벤투스랑 2점 차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네, 남은 리그 경기는 이제 3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아탈란타 밀란보다 3점이 부족하고요. 나폴리보다 1점이 부족합니다. 세리아도 나리가와 똑같아요. 승점이 동률일 때 승자승을 봅니다. 네. 근데 밀란하고 승자승을 비교해보면 첫 맞대결은 3대1로 유벤투스가 이겼지만 두 번째 맞대결 3대0으로 패했어요. 그렇죠. 홈에서 졌죠. 그래서 승자승은 1승 1패로 동률이지만 승자승 골득실에서 밀란이 더 앞섭니다. 네. 밀란이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밀란이 결국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유벤투스로서는 이 구도에서 승점 동률을 밀란과 이루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진짜 사이 안에 못 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벤투스의 남은 3경기 일정은 사솔로전, 인테르전, 그리고 볼로냐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아탈란타하고의 결승전도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리그 경기를 유벤투스가 다 이겨도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남은 이 세 팀 안에 뭐 나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밀란전을 아직 안 했다든지 혹은 아탈란타가 끼어 있다든지라고 하면 이거는 자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팀 잡고 올라가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일단 아탈란타랑 나폴리는 요즘 세리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세가 꽤 좋아요. 어쨌든 승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밀란이 그중에서 그나마 조금 약간 내려오는 약간 아쉬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밀란하고의 일전은 유벤투스가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유리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걸 패하면서 또 승자승까지 밀리게 되면서 그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력으로 챔스권에 올라올 수는 없는 상황. 상대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이가 없는 건 이 판국에 피를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딱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사임 안 할 거다. 네. 네.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사임 안 할 거다. 나는 열정을 갖고 부담을 이겨내며 이 직업을 맡았다. 나의 운명은 구단에 달렸고 구단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뒤인데 내 머릿속에 있던 프로젝트와 실제 내가 지휘하게 된 팀의 상황이 달랐다. 나는 내 선수들의 특성을 파악해 프로젝트에 변화를 주고 적응해야 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는데 이거 현실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못 보여줬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감독은 자신의 이상이 어떻든 현실에 있는 판을 본인이 잘 가다듬어서 완성작으로 결국은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램파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램파드 영입이었어요. 영입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합류를 했었던 뭐 플리시간 이런 자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자원들 끌어다 썼어요. 메이슨 마운트, 타미 에이브라임 그리고 뭐 여기에 사실 뭐 저는 뭐 리스 제임스나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고 길모어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고 타이틀은 없었지만 FA컵도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피를로가 보여줬었던 건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유벤투스가 물론 이제 유벤투스도 알레그리 시절 말미 때부터 스쿼드 문제가 꽤 컸던 팀입니다. 네. 호날두와 같은 엄청난 선수를 데려왔지만 좌우 풀백 영입에 너무 소극적이었고 중앙 미드필드진도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리 시절에 사실 뭐 디발라 관련해서도 그런 트러블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스쿠데토의 연패 가능성이 어쩌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비기어 사냥은 아무래도 어렵겠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걸 고려해도 아예 지금 리그 5위까지 순위권이 추락해버리는 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렐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더 어이가 없다라고 반응하고 싶고 우리는 훈련을 잘했다. 그러나 몇몇 선수는 그들의 경기력에 있어 100%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경기에서 흔들리는 선수가 2-3명만 있어도 팀 경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선수 탓은 아니지만 약간의 책임도 이제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네요. 요즘에 경질되기 전에 램파드도 비슷한 얘기했다가 약간 비단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스쿠데토를 향한 기존 사이클은 끝났지만 또 다른 사이클을 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클 새로 열 때 피를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제가 볼 땐 무조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 팬분들도 이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비추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피를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그냥 유베 보드진이 조금 더 신임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봐주면서 근데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크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뭐 유로파리그도 대단한 대회지만 유벤투스가 지금까지 쭉 써왔었던 이런 역사를 생각해보면 아니 이 팀이 근 10년 동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2번을 간 팀이에요. 그렇죠. 그걸 따져봤을 때도 1-4-1-5, 지금의 떨어지는 이 위상은 일단 팬들은 제일 용납을 못할 거고 이건 보드진 입장에서 사실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뭐 어쨌든 이 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할 거니까 또 이사TV랑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